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는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돈의 중요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어릴 때부터도 돈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또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나의 노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그냥 은연중에 어느 정도 모아놓고 집 사고 이거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세상에 제 돈이 빨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세계 정세에 또 급변하는 이 과학 문명에 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불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면서도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돈 공부 책을 열심히 리뷰하고 있습니다. 네, 제 컨텐츠를 사랑해주시는 30대, 40대, 50대 주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제 채널은 여성분들이 거의 90% 이상 봐주시고요. 40대 여성분들이 제 방송을 가장 많이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책은 전 세계 부자들의 20대부터 실천해왔던 돈을 낳는 방법이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 분이시고요. 이름은 가야 게이치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 대학은 도쿠대학교 공학부 원자핵 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공대를 졸업해서 니케이 PB사의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그룹의 투자 펀드 회사로 이직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립중앙부서와 국책금융기관 등의 컨설팅을 해줬대요. 이분이 지금은 일본에서 초부유층 고객의 재물을 상담해 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분 또 억 단위의 자산을 운영하는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여러 부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나 그 방법을 연구했고요. 본인도 열심히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이 알려주는 그 부를 낳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대체로 착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돈에 대해 꽤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방해한다. 돈에 집착이 많은 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과잉 저축 신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이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불안해서. 그래서 이분은 그랬어요.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과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행동을 혼동하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익의 원천이 되며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면 좋은가? 어릴 때부터 하라는 거죠. 자, 투자는 하고 싶고 리스크는 싫다. 이런 심리는 놀부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시간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혀두면 큰 무기를 갖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리스크를 경험해 보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능숙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부자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사업에 투자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긴 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괜찮겠지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방이래요. 내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면은 이미 성공한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대요. 어떤 나라일 것 같나요?
바로 영국과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기업으로는 이케아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케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모방의 중요성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천재가 아닌 이상 좋은 선례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20대 젊은 시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모방해야 할 때다. 세계적인 가구 체인점 이케아의 창업자인 캄프라드도 그중 한 사람이다. 이케아는 디자인이 뛰어나고 독창적인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주로 만년필이나 파일 등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이었다. 오호. 이케아가 원래 가구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큰 회사도 아니었나 봐요. 그냥 잡화점, 문구점 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이 이케아가 전 세계의 가구를 휘어잡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그런데 경쟁 회사가 잡지에 아름다운 가구 사진을 실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캄프라드는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결심한다. 요컨대 경쟁 회사의 광고를 모방하면서 이케아 가구가 시작된 것이다. 네, 이 작은 잡화점이 다른 잡화점의 홍보 방법을 모방하면서 가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경쟁 회사가 이미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방법이었으니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가구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으며 이것이 현재 이케아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캄프라드는 경쟁 회사의 판매 방법을 모방하면서 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비판받아야 할 일일까? 오히려 나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모하게 막 따라한다고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이거를 좋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캄프라드는 다른 회사의 성공 사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대로 한번 해본 거죠. 도전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독창적인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쇼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쇼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 경쟁 회사랑 자꾸 가격 경쟁을 한 거죠. 가구의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처음에는 막 가격이 싸지니까 와 좋아 하다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거를 맘 놓고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디 나사가 풀진 않을까? 뭐 재질은 괜찮은 건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쇼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쇼룸이 바로 대박을 치게 된 거죠. 이케아로 가구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케아로 놀러 간다 생각하면서 아마 보시러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케아에 갔다면 막 힐링이 돼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좋아해요. 가면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도 있고요. 남편은 여자가 쇼핑해도 어디 가서 대충 쉴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광명시랑 일산 고양에 이케아 회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쇼룸에 가보시면 알겠죠. 그럼 이런 캄프라드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겨우 17살 때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상업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유통, 판매, 가격, 전략 등 아주 사업의 기초를 왕성하게 배우고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좋은 것들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훗날 아주 성공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쓰신 가야 게이츠는 이런 모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시선을 개의치하지 말고 한번 그런 성공을 따라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성공을 쫓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아주 작은 약속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시간은 중요하다 하는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지각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동하는 시간에 엄청난 판매량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허투루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써 있어요. 네, 시간 약속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비즈니스 하려면.
네, 명심 또 명심하고 저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에게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MBA 학위가 있어도 무능함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 재밌어. MBA가 있어도 무능함이 더 빛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면 MBA를 가지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MBA를 딴 데도 쓸모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왔는데도 무능하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력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학력이란 허울이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학력은 일종의 여건과 같은 거라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을 증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나 체계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곳이지 그런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랬어요. 교양을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래요.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행동을 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서 실패도 해보고 모방도 해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왔어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이런 투자 능력을 키우려면은 경험치와 안목만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워렌 버핏이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주식 투자에 흥미가 있었던 버핏은 투자가이며 경제학자이기도 했던 벤저민 그레미언을 동경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뒤 그를 몇 번이나 찾아가 신용을 얻은 끝에 결국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하면서 착실하게 자산을 늘려갔으며 독립했을 때에는 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네, 이런 워렌 버핏도 11살 때부터 철저하게 주식 투자에 경험을 했고요. 또 많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MBA까지 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 벤저민 그레미언을 또 찾아갔다는 거죠.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워렌 버핏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과 이론을 반복해 가면서 자신의 지혜를 늘려나간다는 거죠. 만약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투자해 볼 것을 권한다. 처음에는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자. 제대로 경험을 쌓지 못하고 나중에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해서 익숙해지는 편이 능숙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실제 투자를 해보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젊었을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자. 네. 그러니까 여러 젊은 사람들한테 시행착오도 해보고 또 사업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이 20대부터 해왔던 그런 실천 방법, 돈을 낳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분이 이제 억대 투자자로 시작한 지 아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뼈와 살로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군 이랬대더라. 또 이 사람은 저랬대더라. 이런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쓴 거 보니까는 본인이 직접 실천해서 얻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20대 아니면 더 어릴 때 10대부터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식으로 남지 말고 지혜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도전하고 실천하고 실패를 맛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돈을 낳는 법칙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